안녕하세요. 한길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성장 과정하고 장단점, 지원 독립, 사업 포부 이런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사실은 간이용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좀 많은 동영상들을 찍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민 끝에,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혹은 경력직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릴까 싶습니다. 제가 일반 카메라 앱으로 지금 이게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얼굴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비주얼적인 부분보다는 내용적으로 알차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까 하다가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코로나. 자,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 없죠.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될 어떤 그것도 산업의 한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취업 시장 또한 이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방면에서요? 어떠한 부분에서요? 자, 많은 사기업들이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반기 채용을 하반기 때로 미루는 아니면 아예 취소를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지금 채용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생각보다 채용을 하지 않죠. 뭐 30%에서 60%가 정도 되는 회사들이 지금 일단은 채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모를 줄이거나 그 부분을 다음 기한으로 넘긴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도 계속적으로 채용을 유지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어딜까요? 바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자, 공기업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안정적으로 급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잘릴 위험이 없다는 거. 사기업은 40살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뭐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40살이 넘어가는 혹은 그 전에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집 밟힐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거의 철밥통이죠. 내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이 회사에서 쫓겨날 일은 없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물론 공사급의 어떤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회사가 다양한 지역의 그 사업장에 소재할 경우에는 순환 근무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지역 소재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밖에 그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지역 이동 없이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 공기업들의 인기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높아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공기업들이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도 채용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나? 자, 그거는 우리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주요한 부분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청년 일자리, 실업률을 줄이는 거죠. 자, 그런데 경제도 지금 안 좋고 가뜩이나 경제 안 좋은데 코로나까지 터졌어요. 자, 그렇다면 채용 시장 규모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정부의 그런 정책들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어떤 채용 규모를 그나마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들은 나라에 소속된 기관들이죠. 뭐 쉽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기조를 실현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고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공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밀어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답이 더 없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기업이 정말 좋잖아요. 왜냐하면 일자리도 그만큼 창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실업률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손을 볼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까지 존재한다. 자, 이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서 공기업에 몰리는 지원자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경쟁률 또한 어마무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채용 규모가 지금 굉장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컨설팅이 요청 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 평균적인 인원은 줄지가 않았어요. 자, 그만큼 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공기업에 들어간다. 자, 공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게 되겠죠. 그럼 난 여기서 본인이 여기서 돋보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왜냐하면 실제로 얼마 전에 끝났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한국은행,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작된 기업은행, 국정원, 자, 모두 거의 뭐 공기업들에 속하는 부분들이죠. 자,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원자들이 보면 아직 기본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저는 거품 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까놓고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경쟁률이 원래는 되게 높아 보이는데, 사실 까놓고 보면, 다 위에 있는 거품 세력들을 걷어내고 나면, 진짜 경쟁률은 뭐 일반적인,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뭐 이 정도면 무난한 그런 수준의 경쟁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 거품 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성적을 갖추셔야 돼요. 기본 성적, 기본 스펙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 공기업에서 요청하는 외국어 성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약간 기술직으로 넘어가시면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들 있죠. 한국사, 뭐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뭐 기타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을 거예요. 뭐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자격증들은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평가를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기본이 안 돼 있다.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지금 블라인드 채용들이 공기업에 거의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 서류 전형으로 뽑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 뭐가 될까요? 다른 걸 볼 수가 없는데 자기소개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제대로 된 자기소개서 하나만 가지고 있으셔도 물론 기업과 관련된 어떤 질문들, 항목들에 대해서는 좀 쓰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본인의 경험을 녹여내는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제대로 된 자기소개서 하나만 갖고 계시다면. 그래서 저와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1대1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 경험과 관련된 자소서라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중요성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말해도 그 강조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기업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공기업 좋아하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자, 그거는 당연한 거고, 자, 그건 당연한 거고, 자, 그럼 성향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공기업이 왜 존재를 하나요? 공기업이 존재를 하는 이유는 공익 실현을 위해 있는 겁니다. 공익.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곳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직원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의 소속감이 있다면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이러한 공익적인 가치를 묻는 질문들을 웬만하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가치 있죠. 도덕적 가치, 윤리, 직업윤리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꼭 합니다. 왜냐?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 아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이익도 발생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 뭐다? 공익입니다. 공익.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인에게 연계시켜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드러내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일단은 소개서를 쓰실 때 특히 지원 동기 쓰실 때 그냥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홈페이지 보고 대충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결국에는 그 공기업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어떤 기업적 성향이 있을 거예요. 어떤 뭐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그럼 그런 부분이 본인에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걸 고민해 보시려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뭐 사기업에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공기업과 관련된 기사를 한 몇 년간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주구장창. 그러면 내가 이 기업 분석과 관련된 자기소개서는 지원 동기, 뭐 입사 보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도 감이 오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기업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공기업의 성향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하지만 공사급 외에는 급여는 그렇게 높지 않다. 뭐 급여도 높고 안정성도 있고 그러면 서로 가려고 하겠죠. 지금 이제 공사 같은 기업들처럼.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안정적이고 뭔가 조금 수동적인 성향이 있다. 아무래도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이 수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좀, 뭐랄까요. 보수적인 조직 집단,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이제 본인이 맞다고 하신다면 공기업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가능할 거고요. 계신다고 볼 수가 있고, 사기업은, 완전 반대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짓밟히고 나갈 수 있다. 퇴사당할 수 있다. 실직당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늘 갖고 계셔야 되고 능동적인 마인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기업 코로나 가운데서도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동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상 한글 컨설팅 근도 선생님 오늘의 동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